네, 보신 것처럼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도 정리돼가는 모습입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와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느냐, 국회를 무력화할 시도가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적인 쟁점이었는데 오늘 조성현 수방사 단장 증언을 보면 군이 당일에 국회에 투입된 건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게 정리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헌법재판소 재판부가 유일하게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이 바로 조성현 단장입니다. 네. 신문도 주심 재판관인 정영식 재판관부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예, 이게 해석이 아니고 사령관 지시가 맞냐는 질문에 맞다고도 답했습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한 게 누구냐를 두고 요원이냐, 인원이냐, 의원이냐, 사람이냐 여러 용어 다툼까지 벌어졌었는데 오늘 증언으로 다시 한번 이게 의원이었다는 게 일단락된 거 아닌가요? 예, 조성현 단장은 국회의원이었다고 명확하게 답을 했습니다. 비상계엄이 결국 국회 무력화를 노렸다는 결정적인 증언입니다. 사실 논란을 키운 건 조 단장의 상관이었던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었습니다. 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부분에 대해 또 윤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답을 피했습니다. 증인은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다음에 제1경비단장 조성현 대령에게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라고 지시했죠. 그 부분도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이 점을 놓고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본인의 책임을 조금 덜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 단장 증언을 들어보면요. 그날 당일 유혈 사태 없이 계엄 해제가 의결된 건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때문이라고 하지만 현장에 있던 군인들의 판단 때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보호해야 될 시민들이 저희의 행위를 막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제 부하들에게 어떠한 군사적 행동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고, 예,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에도 시민을 보고 멈춰선 건 현장에 나간 군인들이라는 게 보다 더 분명해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의 증인으로 신청한 조태용 국정원장도 나왔잖아요. 주로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공격적인 발언이 이어지던데요. 예, 윤 대통령 측이 체포 명단을 처음 공개했던 홍장원 전 차장의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태용 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메모가 4차례 작성되며 문구가 추가됐기 때문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태용 원장의 출석으로 보다 더 뚜렷해진 게 있습니다. 이 홍장원 전 차장 메모 속에 14명의 체포 명단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이 된 겁니다. 두 번째 버전, 네. 거기에는 몇 명을 적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제 기억엔 14명으로 생각되는데. 그럼 14명은 그때는 다 적었다는 거네요? 네, 그때는 다 적었는데. 예, 조태용 원장은 국무회의에서 이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부 찬성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을 뒤집은 겁니다. 역시 윤 대통령 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되레 국회를 2차 통제한 건 포고령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검토한 포고령이 국회 통제의 근거가 됐다는 게 입증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현 기자와는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